지금은 위에서 보면은 둥그렇게 하나 되어 있습니다만, 신라의 무덤 중에 이렇게 표형분, 표주박처럼 이렇게 두 개 곁대어져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마총 앞에서 보게 되면 대릉원 있듯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21년도에 금관총 발굴 조사하고 24년도에 금령총, 그 다음 식리총 발굴하고 1926년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서봉총 발굴을 하는데, 이 발굴 계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철도 관사 기관지에 턱 닦기 위해서 흙이 필요해서 이 고분을 발굴 조사, 그 고분의 흙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서봉총을 발굴 조사하고 금관이 나올 정도의 유물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 스웨덴의 황태자가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니까 그분이 이제 일본에,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후에서는 일본이 스웨덴과 굉장히 밀접한 교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스웨덴 황태자가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오고 고고학자니까 일본 사람들 좀 더 관계를 더 이렇게 맺기 위해서 한국에 지금 신라의 경주에 가게 되면은 고분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금관이 곧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 중에 부산역에 도착해서 경주에 와서 불국사 석굴암을 보고 10시쯤 해서 이 장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죠. 준비가 되어 있겠어. 그래서 이제 앉아서 그때 사진을 보고 되면 바로 이렇게 금관을 수습해서 경주 방문을 가서 이렇게 세척을 하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녁은 최부잣집에서 이렇게 만찬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옵니까 또 평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차 타고 가고 하다가 그분이 일정을 바꿔서 다시 한번 더 경주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아무래도 자기가 금관을 발굴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한번 미래에 남아서 다시 일정을 바꿔서 다시 경주에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산으로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묘비석이라든지 무덤의 주인공을 알 수 있으면 무슨 이렇게 왕이면 능을 많이 붙이는데, 왕능급인데 그 누구의 무덤을 모를 때는 대부분 무덤 총자를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총자를 붙이는데 또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 조사했던 고분들은 특징적인 유물을 가지고 이름을 짓습니다. 특징.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신라의 첫 번째 금관이 났기 때문에 금관총을 짓고, 금제 귀걸이, 금령총, 뭐 금제 신발, 식리총 이렇게 붙이는데, 여기에는 금관이 나왔지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원래 이름은 황태자의 나라, 그 서전으로 대부분 이렇게 이름 명칭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구스타프 황태자 입장에서는 천년의 남의 나라 고분의 이름을 짓는 것은 그 가당치 않다, 실례다 라고 해서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일본 사람들은 또 요구했는데 안 하면은 또 섭섭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스웨덴은 그때는 우리 한자로 서전 이렇게 보통 표현했기 때문에 스웨덴의 그 서전의 서자와 그 다음에 금관의 나무형 가지 위에 끝에 봉황 형태의 새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황을 따서 서봉총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 짓고, 그 이후에 아마 그분이 74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97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씩 오시고, 또 아직도 그 자제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한 번씩 경주에 올 때마다 이렇게 와서 기념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스웨덴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고분하고 저 앞에 있는 고분하고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저런 조그만 고분들은 석실분입니다. 돌로 만들었던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적고, 그러니까 서기 자체를, 그러니까 여기 내부에는 적성목공 내부에는 굉장히 많은 부장품을 넣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저쪽 앞에 석실분들은 이제는 뭡니까 불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굉장히 유물을 이렇게 몇 점밖에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죠.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발굴 조사해서 유물이 없으니까 그냥 일본인 연구자들은 그냥 기록만 이렇게 나와 있는 출토 유물을 가지고 말뼈가 나오면은 마총, 소뼈가 나오면 우총, 그 다음에 뭐 그 시체를 둔 침대가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상상총,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이는 부분이죠. 저 큰 고분들 가지고 테두리 전체를 보게 되면 다 조그만 고분이죠. 석실분들입니다. 이런 무덤은, 뒤에 있는 큰 무덤은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무덤이고, 이 무덤들은 여러 사람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문을만, 그러니까 이렇게 덮어놓고, 하지만 대부분 또 동쪽이나 남쪽이나 지형에 따라서 보게 되면 피자형으로 팠어. 이렇게 파면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제 돌문이 있습니다. 돌문을 열고 이제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던 사람들도 뼈를 모아서 다른 데 모서리 두고 또 새로 두고, 그러니까 가족작처럼 계속해서 이게 여러 사람의 무덤을 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무덤이 발굴조사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46년도에 발굴조사합니다. 45년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손으로 발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인 그 고고학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로 발굴한 것이 이 고분입니다. 1940년 우리 손으로 발굴 처음에 조사했고, 여기에는 금관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광개토왕이 412년에 죽습니다. 412년에 죽는데, 광개토왕이 죽고 난 다음에 광개토왕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청동 그릇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 청동 그릇의 뒷바닥에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 10 이렇게 돼갖고 호우10 이렇게 호우10이 돼갖고 이제 그 그릇 이름을 호우 이렇게 아마 이렇게 청동 그릇을 하면 그때 당시 호우라 해서 이제 호우총 까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100년 정도 후에 415년이지만은 한 500년대 초, 그러니까 6세기 초나 5세기 말쯤 만들어진 무덤이 아닐까. 왜? 같이 함께 나와 있는 공반 유물입니다. 함께 나와 있는 유물들이 다른 고분보다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래야 한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발굴 조사했던 유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 부여를 이렇게 많이 이제 할 필요가 있다.